중요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토제도 있었고 관세 전쟁도 있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시끄러웠잖아요. 그리고 탄핵도 있었고 탄핵 인용도 있었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정도면은 심리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그 부동산 시장이 박살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주식 코인은 막 폭락했다가 오르락 내리락 뭐 이렇게 그 흰머리 아저씨 한마디에 막 이랬잖아요. 그죠? 물론 뭐 코인 시장에서는 이제 개 짖는 소리 한마디에 또 막 뭐 이러는 게 한데 어쨌든 부동산은 안 그렇더라는 거지.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 이게 아무리 제가 데이터로 설명을 드려도 이제 눈에 안 보이면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요걸 이제 제가 그래서 만든 게 망고맵이고 이게 지난주에 한국 부동산원 기준으로 올랐는지 내렸는지를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게 수도권이거든요. 아, 서울 경기예요. 아, 미안해. 인천을 뺐네. 서울 경기예요. 서울 경기인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빨간색이 많은 것 같습니까? 파란색이 많은 것 같습니까? 빨간색이. 빨간색이 많죠. 여기 면적이 넓은 데는 넓을수록 인구가 적다고 보시면 돼요. 면적이 좁을수록 인구가 많은 거고 이렇게 서울 한가운데 보시면 울긋불긋하죠? 많이 오르고 있다는 거고 제일 빨간 데는 과천이에요. 과천. 과천. 예, 강남 4구가 과천이 될 수도 있다. 아. 그래서 제가 아까 조정지역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눈으로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강동이 아니라 과천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강동이었다가 옛날에는 분당이었어. 강동이 되면서 강동이 이제 고덕 입주하고 이러면서 이제 강남 4구가 강동이었다가 이제 조정지역으로 이렇게 같이 묶이면서 용산이 강남 4구로 갔다가 이제 앞으로는 과천이 강남 4구다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 어쨌든 3은 확실하고 4는 맨날 바뀐다. 무주공산이다 이런 이야기고요. 자, 나중에 목동이 강남이다 이런 이야기 나올 수도 있어. 몇 년 뒤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부동산 시장은 순항하고 있다. 뭐 그러든가 말든가 뭐 탄핵이 되든가 관세 전쟁을 하든가 말든가 왜 그럴까? 여기에서 우리는 부동산이랑 주식이랑 다른 차이를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 설명이 돼요. 그죠? 근데 대부분의 이제 유튜브 보면은 하락론자들 있잖아요. 네. 보면 두 부류가 있어요. 두 부류가 있는데 크게 한 부류는 부동산을 한 번도 거래 안 해본 것 같지만 부동산 전문가. 그러니까 전세 거래 말고는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은. 그것도 그런 부동산 같이 이렇게 보잘것 없는 일은 또 다른 분들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보잘것 없는 일은 지금 나라가 지금 뭐 이 모양인데 부동산 뭐 어쨌든 그러겠지. 뭐 어쨌든. 그러니까 매매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은 사람 안 해본 것 같은데 찐 부동산 전문가인 분들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부류는 부동산은 모르지만 부동산 전문가가 있는 것 같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전문가예요? 부동산을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매크로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영어 좀 유식한 이야기 좀 써주고 저는 동네 아재니까 그냥 일상적인 회화체로 하는데 거기는 뭐 이렇게 뭐 순진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나이브하지 않습니까? 이런 와 뭐라는 거야? 와 야 도시의 경쟁력 집값이 비싼 거 아닙니까? 이건 도시의 경쟁력 와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매크로라든지 부동산 증권가에 계시다가 부동산계로 넘어와서 우연히 나는 3%가 많이 영향을 줬다 생각해. 3%에서 이제 부동산 전문가를 초빙해야 되는데 주로 초빙하시던 분이 김프로였잖아. 그 제일 나이 많으신 분 대표님. 근데 그분이 증권가에 인맥이 많으니까 이제 부동산 이야기도 우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집이 많이 오르잖아. 그거 아는 사람 없냐? 그러니까 내가 한번 찾아볼게. 했는데 부동산 애널리스트 중에 이제 천을 얼마나 사람 없니? 그러니까 아무도 손 안 드는 거지. 가봐야 부동산 제가 부동산을 이게 애널리스트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잖아. 그랬는데 한 명이 손을 들었던 거지. 와봐 이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내린다 그랬는데 계속 오르고 있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러니까 우연히 부동산 전문가가 된 거죠. 우연히. 그치. 근데 이제 그 증권계는 기본적으로 이게 돈 잘 버시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펀드라든지 이런 걸 팔아야 되죠. 자기 상품을. 보험하고 똑같은 거야. 보험 설계사님들 만나가지고 이제 자산 관리 한 번씩 받으면 어떤 느낌이에요? 부동산도 팔고 주식도 팔고 당신의 인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보험을 드셔야 됩니다. 보험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이런 느낌이잖아. 부동산 펀드를 팔아야 돼. ETF를 팔아야 되고 그러면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주식을 막 해야 되는데 다 돈이 어디 토지에 가 있고 부동산에 가 있으니까 좋게 얘기해야 돼요? 안 좋게 얘기해야 돼요? 안 좋게. 거기 있는 돈을 뽑아와가지고 이쪽에다 갖다 박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소위 말하는 코스피 5천의 시대 아닙니까? 그럼 얘기를 좋다 그래야 돼요? 나쁘다 그래야 돼요? 까야죠. 그 기본적인 생각이 이렇게 있는데 그들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생각이 있는데 그 부동산을 좋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부동산쟁이들은 주식을 까진 않는데. 우리는 안 까지. 다 하라고 하잖아요.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라고. 자기 스타일에 맞는 걸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 그거 하는데, 근데 오늘 저녁에 가서 어디 잘 거냐? 막 이거잖아, 우리는. 근데 오늘 저녁에는 어디서 잘 거야? 네 집에 잘 거야? 남의 집에 잘 거야? 내 집 한 칸은 있어야지. 그치. 그래, 약간 이런 느낌인데, 우리는 까진 않지. 1등이 2등을 까진 않지.
그리고 장기적인 수익률을 볼 때 주식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되게 유튜브에 많이 나오긴 하지만 전체 국민들의 자산을 형성 과정을 볼 때 대부분의 특히 아파트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손해본 사람들은 장기 시계를 보면 거의 없거든. 그러니까 인생이 긴데 주식은 뭐 오늘 내가 안 해도 되지만 부동산은 있어야 되잖아. 오늘 어디가 잘 거야 너 오늘? 밤에 어디가 잘 거야? 텐트 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쵸? 제 이야기는 그러면 좋은 데다가 땅 집 하나 있으면 뭐 이렇게 깔고 가면 괜찮지 않겠냐 이런 컨셉으로 이야기하고 뭐 다른 걸 까진 않잖아. 뭐 코인이 내가 나쁘다 그랬어? 변동성이 심하니까 멘탈이 훅 갈 거다 이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좀 안정적인 거 있고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뭐 그게 맞으면 하면 돼. 내가 너무 잘해 코인을. 그럼 왜 부동산을 해? 그러니까 꾸준히 그걸 낼 수 있으면 수익을. 왜 부동산을 해? 코인 해, 주식해. 왜 집을 사? 그냥 그 뭐 한 달에 뭐 이렇게 주식으로 벌은 돈으로 월세 살면 되지. 그거 왜?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냐?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나 코인 계좌를 까봐라. 솔직히. 그리고 장기 시계를 한번 봐봐라. 얼마나 수익을 많이 냈는지. 뭐 테슬라는요 100배가 올랐어요. 100배 오르는 동안 한 번도 안 팔고 들고 있었던 사람은 몇 명이나 될 것 같냐? 허수아비를 만드는 거지. 자기의 우상. 새로운 허수아비. 허수아비가 아닌 자기의 상상 속에 이제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서 이제 이런 시장이다라고 하는 게 사실 자기 이야기랑은 동떨어진 이야기인데. 그죠? 근데 강남 집은 많이 안 나왔어요. 뭐 엄마 아파트는 뭐 분양 3천만 원에 분양 받았으니까 지금 40억 정도 하잖아요. 그럼 뭐 몇 배요? 한 130배 정도밖에 안 올랐네. 그렇지?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도 존재하잖아. 가면 볼 수 있잖아. 그렇지? 내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야. 부동산 그런 거다라는 거죠. 부동산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 주류로 있고 주에서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부동산을 부정적으로 보던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 어쨌든 매크로 이야기하고 경제 이야기하고 주식 쪽에서 오신 분들은 항상 부정적으로 보지만 계속 오르고 있고 부동산 한 번도 거래 안 해본 것 같은데 이제 그 약간 그 무주택 심리 치료 같은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크게 두 부류가 있다. 그 사람들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그 캠프나 아니면은 정책 자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어떤 결론을 낼까 과연. 절망적인 거야. 왜냐하면 이 주거 문제는 주식은 안 해도 되고 코인은 안 해도 되지만 주거 문제는 모든 국민들의 삶이랑 바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거든. 의식주. 예를 들어서 너는 옷이 너무 예쁜 옷이 되게 많네. 네가 예쁜 옷을 다 사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예쁜 옷을 못 입는 거야. 그러니까 니는 네 예쁜 옷은 하나씩만 입기로 해 오늘부터. 살 때마다 취득세네. 그렇지. 그리고 갖고 그 하루하루 입을 때마다 세금을 내. 그리고 버리지 마. 세금 내고 버려. 그렇죠. 이런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지. 그 웃기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법을 부동산에서 그런 식의 법을 적용해갖고 나라를 돌리고 있는 거야. 근데 다 박수치고 있는 거지. 다 예쁜 옷, 다 명품자를 이제 막 괴롭히는 거냐?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부동산에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이 오르는 이유는 정부가 집을 공급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토대를 만들어서 공급을 안 해서가 아니라 다주택자가 사서 올리는 거다. 이런 논리인 거잖아. 그래서 그 다주택자들을 조지고, 다주택자 조졌는데 집이 올라? 법인도 조지고, 법인 조졌는데 집도 올라? 그러면 연끌족을 조지고, 마지막에. 그러다 정권이 무너진 거 아니야. 왜 그랬을까? 그들의 말대로 안 가고 실제로는 다르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그 하락론 탈출은 지능선이라고 그런 거잖아. 제일 먼저 탈출하는 사람들은 이게 개종된 것처럼 온다니, 사람들이. 막 어제까지만 해도는 집을 사는 걸 싫었는데, 딱 오늘 보니까 딱 집 사고 나면 180도 바뀌어갖고 제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집 사면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막 와이프가 집 사자 그러면 막 화를 내고. 근데 지금 사가지고 오르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호갱론으로 맨날 들어가고. 친구들한테 막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집 사라고 막 이야기하고 그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세계가 있는 거지.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나의 마음을 힐링해주는 이야기만 듣고 이러지 말고 현실을 정확히 봐야 돼요. 인지 부조화가 오면 안 되는 거야. 그 집은 자꾸 내린다 그러는데 왜 전세 가격이 오르고 왜 우리 동네 가격은 계속 오르는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 조금 이런 건 있어. 이제 현실은 좀 다른 게 이제는 옛날에는 무조건 사면 올랐어요. 무조건 사면 올랐는데 지금은 무조건 산다고 오르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좋은 곳.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인구가 소멸하니까 부동산은 폭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인구가 소멸하니까 부동산이 폭망하는 게 아니라, 인구가 점점 줄어드니까, 이제 부동산은 오르는 것만 오르겠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만 오르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 이제 전략을 조금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지방을 아무리 풀어줘도, 지방도 좋은 데가 많은데, 아무리 풀어줘도, 거기가
그 사람들의 선택을 계속 못 받는다면, 인구가 계속 유출되고 그런다 그러면 그곳의 수익률이 폭망한다는 얘기는 아니라 자극적인 단어를 쓰지 않잖아. 거기에 수익률이 서울이나 수도권의 수익률에 못 미칠 거니까 이런 거를 미리 아는 사람들, 또 아무래도 집을 갖고 있어 보고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투자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미리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구의 부산의 부자들이 거기 실거주 하고 있지만 서울에 집을 자꾸 사놓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방을 내가 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게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늘릴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전략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인구가 줄어들어? 그러면 인구가 줄어드는데 맞춰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럴 줄 알았어. 피크아웃 코리아. 피크아웃 코리아. 코리아 이즈 올브. 이게 유튜브 뜨고 막 그러더만. 근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돈이 줄어드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서울의 인구 줄어드는 거 보면은 몰라요? 서울의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바보예요? 서울의 인구 줄어드는 이유가 다 집값이 비싸서 그런 거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서울 출산율이 낮아져갖고 인구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게 너무 단순한 논리라는 거죠. 진짜 그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정말 한꺼풀만 이렇게 살짝 뺏겨보면 안에 아무것도 없어. 정말 밑바닥이 다 보인다니까? 그 한꺼풀이 뭔데요? 봐봐, 잘 봐봐요.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단순히 출산율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동네 아저씨고 인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적도 없어. 그냥 나는 통계청의 자료 몇 개 보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그러면 이제 우린 통계로 이야기해 봅시다. 통계로 인구수를 책정하는 거는 우리나라에 전입한 사람들의 그 지역에 전입되어 있는 사람들의 수를 카운트해서 인구수를 체크한다는 거지. 그래서 매달 나와요. 매달 세지 않는데 매달 나온 이유는 그 전입한 사람들, 전출한 사람들 빼가지고 이제 나오는 거지. 그런 거잖아. 그러면 출산율이라는 게 당장 오늘 내일에 영향을 주냐? 장기적인 거지. 그런 것도 있고, 자, 당장 출산율이 낮다고 해서 우리 동네 인구가 확 갑자기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출산율,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출생자 빼기 사망자 해가지고 그게 플러스면 인구가 장기적으로 늘어나는 거고 마이너스면 인구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서서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줄어드는 거를 나는 자연 감소라 그래. 자연 감소.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거야. 근데 이동에 의한 감소가 있어요. 이동에 의한 감소. 뭐냐면 그거는 서서히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서서히 진행이 되는 거고 이 살던 사람들이 한쪽으로 계속 이사를 가. 여기서는 태어나면 공부만 하면 다 절로 가. 그러면 여기는 이동에 의해서 감소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이사 오는 쪽은 어때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자연 감소만 생각하면 왜 하남시는 인구가 늘어나고 왜 김포는 인구가 늘어나고 왜 일산은 인구가 늘어나냐 이런 이야기에서 어떻게 답할 거야? 출산율도 떨어졌는데 왜 인구가 늘어나? 하남시 왜 늘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이동에 의한 감소라는 거죠. 왜? 그래서 서울로 하남시로 사람들이 대거 몰려갔으니까 인구가 출산율이 줄어들면도 불구하고 하나만 늘어나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유출이 되는 데는 인구 출산율로 장기적으로도 계속 줄어드는데 이동에 의해서 더 급격하게 감소가 가고 인구 소멸 지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서울도 그러면 출산율 줄어들고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거 폭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물리적인 감소가 있어. 이거는 내가 그냥 동네 아저씨인 내가 생각해낸 거야 그냥. 네. 통계를 보면서. 네.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서울은 왜 인구가 줄어드냐면 집을 안 짓기 때문입니다. 하남시는 왜 인구가 늘어나는지 알아요? 하남시에 전입한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하남시에 전입하는 사람들이 왜 많아졌어요? 하남시에 집을 많이 줬으니까 아파트를 많이 짓으니까 빈집이 생기고 빈집을 채워야 되니까 사람들이 쭉 들어가가지고 빈집을 다 채웠다는 이야기고 전입한 사람들이 늘어났으니까 하남시 인구가 늘어난 거지. 경기도에서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 좋다고 하는데 그거는 되게 단순한 논리예요. 인구가 늘어나는데 좋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인프라도 좋고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거는 1차적으로만 본 거고 경기도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데는 입주 물량이 많은 데예요. 그게 더 정확한 이야기죠. 인프라가 좋은 건 당연한 거고 신도시 만드는데 인프라도 생각 안 하고 도시 계획을 할 정도로 사람들이 멍청하지 않아요. 얼마나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또 집 지을 때 집도 짓고 공장도 짓고 인프라까지 다 깔아서 집을 짓잖아. 그래서 이제 딱 집을 지어놓으니까 살기 좋으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잖아. 그치? 근데 결국에는 그게 집을 많이 쳤으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지. 공원만 있어봐. 누가 와? 텐트 쳐? 그렇잖아. 캠핑 1박 하고 가겠지. 그치? 그 집을 많이 쳐야 인구가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 집을 많이 짓고 안 짓고의 문제를 나는 물리적인
물리적인 공간의 문제라는 거죠. 아파트라는 공간을 많이 늘리면 사람들이 오게 돼 있다. 그러면 서울이 줄어드는 이유는 뭐냐? 서울에 집을 안 짓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살고 싶은 도시는 어딜까요?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젊은 사람들한테는 서울일 거야, 서울. 왜 서울? 서울에는 대도시는 딱 두 가지 때문에 모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대도시에 살아야 된다.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맨날 넷플릭스 누워가지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좋은데 그 다큐멘터리 한 번씩 봐봐. EBS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맞아요. 한국이 BBC 아닙니까? 맞아요. 그치? 재밌는 거 많습니다. 그치? 왜냐면 대도시는 딱 두 가지예요. 기회와 인프라 때문에 사는 거예요. 왜? 기회는 뭐냐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기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교류. 그치. 그래서 그거 사람들 자세히 보면은 한 명이 있으면 네트워크가 안 생기지만 두 명이 있으면 네트워크가 한 개 생기잖아요. 세 명이 있으면 네트워크가 몇 개 생겨요? 하나, 둘, 세 개 생기잖아요. 그게 2분의 n 가로 열고 n-1개만큼 생겨요. 2분의 1에 가로 열고 n 제곱 빼기 n만큼 생긴다고. 이 제곱에 비례하잖아. 인구가 늘어날수록 제곱에 비례해서 네트워크가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게 쉽게 이야기하면 시골에 청년이 한 명 있는데 결혼할 사람이 없어. 근데 서울에 오면 젊은 사람들이 다 많아서 나는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거야. 직장도 마찬가지야. 회사도 내가 인재를 찾으려고 그러는데 서울에 가면은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좋은 인재를 찾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반대로 그래서 좋은 회사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나도 좋은 직장을 찾을 기회가 많아지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모이는 거거든요. 추가로 사람들이 많아지면 인프라는 어차피 그 돈을 투자하는 건데 국가 입장에서 인프라는 돈을 투자하는 거고 수익성이 나와야 되잖아요. 투자니까 수익성이 안 나오는 데다 인프라 투자를 계속하면 계속 세금이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데 인프라를 만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들어온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돈이 되니까 병원 시설을 더 늘리는 거 아닙니까? 아산병원 가보세요. 맨날 져요. 삼성병원이랑. 그치, 지방에 병원이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병원이 있으니까 아파도 바로 옆에 병원이 있으니까 가면은 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기회도 많아지고 인프라도 좋아지니까 가난한 사람도 도시에 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보면은 서울은 왜 인구가 줄어드냐 그렇게 좋은데 라고 하면 그거는 물리적인 감소 때문인 것 같다라는 거지. 집이라는 공간만 딱 생각해 볼게요. 집이라는 공간만. 서울의 인구가 1,000만 명이었어. 1,000만 명. 1,000만 명인데 그 당시에 1,000만 명일 당시에 그 세대당 인구수가 2.5명이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비슷할 거야. 2.5명이었어. 그러면은 2.5명이 한 세대를 이루기 때문에 서울에 4천만 채 집이 있으면 인구 2.5명을 기준으로 1,000만 명을 딱 채울 수가 있어요.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100이 안 됩니다. 뭔 소리냐면 집이 많이 부족해서 같이 사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400만 채가 있으면 2.5명 기준으로 1,000만 명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렀는데 문제는 2.5명에서 이제 지금은 2명이에요. 서울의 세대당 인구수가. 자, 그러면 뭐냐면 이제 15년 동안 2.5명에서 2명으로 줄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집이 5천만 채가 있어야지 인구가 1,000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죠? 500만. 500만 채가 있어야지. 그러세요. 미안해요. 정확한데? 수학가야? 정확한데? 이런 지적 좋아. 그래서 500만 채가 있어야지 1,000만을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 왜? 한 집에 2명이서 사니까. 이거 뭐 안 어렵죠? 네. 그쵸? 그러면 그 15년 동안 2.5명에서 2명으로 줄어드는 그 15년 동안 서울에는 과연 100만 채의 집을 지었냐라는 문제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들어갈 집이 없어서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은 공급이 계속 적었잖아요. 적다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서울의 공급을 적게 하니까 사람들이 집이 없어서 경기도로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하남시로, 김포로, 검단으로, 그 다음에 일산으로 이렇게 떠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서울이 싫어서가 떠나는 게 아니야. 기회와 인프라가 더 좋은 서울에 살고 싶지. 집이 비싸서 떠나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 집이 비싸서 떠났으면 그 집이 빈집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빈집이 되면서 주택보급률이 100을 초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빈집이 많으면. 근데 주택보급률이 서울은 90% 중반 이하라니까요. 서울은 그래서 이 집이 비면 이 집에 들어올 만큼 능력이 되는 사람이 한 명이 들어오겠지. 그치? 그렇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울의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이동에 의한 감소, 물리적인 감소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서울에 집을 안 지어서 서울의 인구가 줄어드는 거지. 서울이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다. 바보 같은 소리다. 그러니까 그래서 피크아웃 코리안이 이런 얘기하는데 조회수 엄청 많더라고. 나는 이런 얘기 해봐야 조회수도 1만도 안 나오지만 그냥 껍데기 하나 살짝 제껴보면은 유식한
선동이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주제는 뭐예요? 그래서 서울의 집값과 아 모르겠고 책이 잘 팔았으면 좋겠다 이거지. 맨날 피크아웃 코리아 하다가 피크아웃 코리아 하면서 책 파는 거지. 그래서 서울 부동산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서울 부동산은 세대쓰니까 그리고 학교도 없어지지 않냐.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학교도 있고 인프라가 좋은 경기도로 간다. 그래서 그런 데 투자해라 이런 이야기인 거지 하려면. 아 서울이 아닌 경기도에. 그런 이야기 했다니까. 와, 난 그 이야기를 듣고 와, 저 이야기가 내 입장에서는 되게 절망적인 인사이트인데 저 사람들 말을 아마 열이 들으면 와, 반 이상은 동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은 좋아하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래서 좋아했는데 계속 살다 보니까 체감이 되는 거죠. 우리 동네는 안 오르고 서울은 계속 오르네? 이런 느낌. 지금 그렇지 않아요? 인지 부조화 오지 않아? 맞아요.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딱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그걸 믿고 살았는데 계속 안 맞으면 세상이 이상하다고 욕을 할 게 아니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체크를 해봐야지. 왜 그러지?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의문을 한번 가져봐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에 대해서 왜? 지속적으로 내 생각했던 거랑 다르니까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야. 생각을 해보고 아니다 생각한 사람은 탈출을 했을 거고, 근데 그런 생각조차도 없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겠지. 그래서 나라 개판이야. 이게 나라냐? 이게 서울하고 우리 집하고 똑같은 집인데 콘크리트 가격이 뭐가 차이 난다고. 어차피 공구리인데 콘크리트 가격이 얼마 차이 난다고. 우리 집은 이게 서울에 반값도밖에 안 돼. 이게 나라 아니야 이게? 나라에 바꿔야 돼. 시야로 나가. 이게 다 다주택자 때문이야. 안국역으로 나가. 나가. 절망적이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런 분들이 정말 놀랍게도 재밌다. 무슨 당 자문역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봤지? 예, 좀 봤죠. 맞아. 민주당 또 사회 무슨 당이? 3인당. 3인당이 뭐야? 사회민주당인가? 그런 게 있어요? 네. 그건 되게 다 소수 정당이죠. 원외 정당이죠. 원외 정당. 나는 적어도 내 아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나라가 최고 통치자인데 이렇게 전과자가 좀 하는 거는 좀 국격에 좀 어울리지 않지 않냐. 근데 그 전과라는 게 이게 민주화를 위해서 이렇게 투사했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억울하게 하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면 그래도 좀 이해는 할 수는 있겠어. 억울하다는데 본인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서울대 학생회장 하다가 강제로 군대 갔다 오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경우는 있어요. 이명박이 서울대 학생회장이었어요. 데모하다가 전과도 있고 군대도 강제로 갔다 오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됐어. 그런 거는 조금 이해가 돼. 그런 거는 누가 문제 삼지 않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술 먹고 운전하다가 하고 또 무슨 아닌데 기라고 우긴 거 이런 거지. 이렇게 뭐죠 그게? 뭘 검사하고 이러잖아. 검사하고 이런 거. 이렇게 자기는 아닌데 그런 것도 있고 또 두 개는 하도 생각이 안 나네. 두 개는 모르겠네. 잘. 어쨌든 술 먹고 운전하고 이게 보통 그런 걸 이제 우리는 이제 잡범이라고 그러죠. 잡범. 좀 짜치는 범죄들. 잡범이라고 하죠. 예. 이해할 수 없는 범죄들. 그렇죠. 이러다 신고당하는 아닙니까? 민주파출소 이런데? 편집해라.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문으로 들어갔다는 게 너무 놀라울 뿐이죠. 어떤 결론이 나올까 도대체? 그런 사람들의 자문의 결과는 그 주택시장에 대한 뷰가 그런데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최악의 결과가 나오고. 그렇죠. 최악의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아니 뷰가 편협하고 잘못되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결론이 국민들의 삶에 너무나 큰 영향을 준다는 거야. 근데 그들은 편협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발탁을 한 거 아닐까요? 아니 내가 좌우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 인사이트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잖아.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가 서울이 집값이 비싸다라고 너무나 당연하게 10명 중에 8명 끄떡끄떡 할 만한 주제이긴 하지만 사실 까보면은 다른 이야기고, 경기도로 이사 가는 이유가 서울의 학교가 자꾸 저출산 때문에 줄어들어가지고 거기 학교 인프라가 좋으니까 간다는 것 자체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대치동은 텅텅 비었냐? 대치동은 과밀학급인데? 그 종로나 이런 데 학교 없어지는 거는 그 종로가 옛날엔 사람들이 좀 많이 살았어요. 단독주택에. 많이 살았는데 상업지역이잖아. 업무시설이고. 맞아요. 점점 가면서 애들 키우기 힘들어지잖아. 밤 되면 이제 유흥상권이 발달하고 만선호포 이런 거 막 건물이 너무 컴컴해요. 그리고 이제 그 땅들 가격이 올라가니까 상업시설이 자꾸 들어오면서 주거지역이 줄어들면서 이게 속도가 빨라진 거지.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적어져서 없어지는 거지. 거기가 급격하게 이제 상업지역화되면서 그렇게 없어진 거지. 서울의 핵심인데. 그 주거지 위주로 개발했으면 달랐겠지. 경기공자의 가격이 비싼 이유가 그 와중에도 섬처럼 이렇게 딱 주거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비싼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냥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나의 이런 목소리는 작다는 거죠. 선동을 싣고
증명은 힘들고 이미 증명했을 때는 다 사람들은 모두 선동되어 있다. 이거 누가 한 말인지 알아요? 나치당의 게멜스가 하는 이야기잖아요. 선동가. 그 게멜스의 선동으로 독일이 나치당한테 넘어가잖아요.